제가 그 소방 감지기 선로 단선 수리 작업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어요. 바로 댓글이 나옵니다. 소방법에 어긋나는 수리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방송이에요? 실무 방송 아닙니까? 수신반을 딱 열어보고 수신반에 확인부터 해. 어떤 확인? 도통시험부터 확인한다고. 도통시험을 확인 쫙 한번 해봐요. 수신반이 이상 있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로에 딱 단선이 뜨는 거예요. 단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영상에 나간 것이 점검 전에 이미 단선이 딱 확인된 거야. 단선 떴네요. 예, 우선 단선은 도통시험에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나와요. 어느 구역이 단선이 딱 되는 거야. 한번 찍어볼 겁니다. 자, 여길 제가 찍습니다. 찍었는데 전압이 안 뜨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냐? 끊겼다는 거야. 끊겨버렸다. 단선 났다는 겁니다. 단선 났다는 거. 2회로가 잘렸다는 건데 빨간 선이 잘렸는지 하얀 선이 잘렸는지 빨간 거부터 찍어. 지금 연결한 거 떼놓고 자 후레쉬. 끊겼어. 하얀 거 찍으라 그래. 자, 하얀 거 찍어볼게. 하얀 거 지금 붙잖아. 빨간 게 끊긴 거야. 빨간 것이 끊겼어. 이게 어디서 끊겨버렸다고. 네, 빨간 거 어디서 끊겨버렸다. 소방서에 우리가 지적사항 포함해서 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돼. 제출을 해야 되는데 15일 이내에 제출입니다. 그 점검업체가 돌아간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돌아가요. 점검을 했는데 지적됐어. 그러면 점검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날까지도 보름이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소방법은 뭔가 완벽해서 오늘 당장 다 해내라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유를 두는 거예요. 자, 우선 보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야 돼. 그래서 공휴일을 뺀 나머지가 15일입니다. 실제 날수로 막 세보면 18일이 될 수도 있고 19일 이내에 소방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3, 4일 후에는 지적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업체에서 소방관리자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와. 자,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현장 조치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적사항을 현장 조치로 싹 합니다. 현장 조치로 해서 완료된 걸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 보고를 합니다. 소방서에 직접 갖다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 공공기관 같은 데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공공기관 그 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진짜 우리가 작업 못하겠다. 단선 수리 같은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한번 수리해보자,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아서 수리한 겁니다. 자체 수리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을 벌어야 돼. 그때는 수리를 안 한 걸로 해서 보고를 하면 돼요. 지적사항 그대로 그냥 수리 전으로 지적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걸 봐. 야, 보고는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이거 수리를 안 했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소방서에서 공문을 만듭니다. 명령서를 만들어요. 수리 명령서를 보내요. 그러면 그 공문이 만들어서 도착하는 또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이 또 있어. 그 다음에 도착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때 명령할 때는 이것을 수리를 언제까지 하시오. 뭐 하루 이틀 만에 하라고 안 됩니다. 뭐 보름을 줄 수도 있고 한 달 이내에 수리를 하세요.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리 다 했어. 이리저리 한 2달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한 다음에 수리 완료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공문으로 수리 완료했습니다 해서 소방서에 접수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그 해당 점검에 문제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 보고서가 봤는데 수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현장 조치가 오거나 뭐 수리가 안 됐으면 벌금이 가거나 뭐 그리 하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현장이 있냐.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국제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현장이 너무 크더라고. 그리고 저희는 1급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치 못하는 것도 막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보고 기간도 한 달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적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찮더라고. 그러면 소방 지적사항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완료로 해서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방관리자가 다칠 거 아닙니까? 소방관리자 점검한 사람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검업체가 수리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너네가 수리해주라, 견적 내라. 그러면 자기네가 견적 다 내고 수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완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아니면 점검업체에서 일괄 감지기 교체까지 너네가 와서 다 해라. 점검업체가 일정을 잡아서 와서 수리를 해요. 현장 조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점검업체 바쁘잖아요. 결과서 낸 이후에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단선을 보니까 이 감지기하고 이 감지기 사이에서 단선이 됐는데 중간에서 잘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서 만약 잘린 거는 누가 위에서 코아 작업을 하면서 그 배관을 잘라본다든가 이러할 때는 중간에서 잘리지만 중간에서 잘릴 확률이 많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잘렸는지 잘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복수가 있거든요. 복수에서 나온 선을 보니까 잘린 게 없는 거예요. 잘린 게 없어. 자, 그러면 단선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넣을 때가 있거든. 기존 배관으로 넣어야 되는데 선이 안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뺄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천장 쫙 꼭대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커버가 씌워져 있고 플렉시블로 내려와 있어. 그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데 선이 가닥수가 몇 가닥이 돼 있어요. 네 가닥이 양쪽으로, 여기서 이리 오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나오면서 비비 꼬여서 플렉시블 밖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정 위에는 이제 카바가 딱 씌워져 버리면 천정 위에 올라가서 카바를 못 여는 상황이 있다고. 높아서도 못 열고 올라가지 못해서도 못 열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공사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 왜? 다 비어 있으니까. 천정도 다 비어 있고, 그때는 이제 뭐 고소 작업대를 넣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천정고가 높은 곳이 있어요.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이제 어떻게 돼요? 기존 배관에서는 못 넣으니까 우회를 해서 배관 하나를 넣고 거기다가 선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선로 끊어진 걸 확인해 보니까 흰선 우리가 마이너스 선은 안 끊어졌고 빨간 선, 적색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흰선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적색선 하나만, 빨간 선 하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벽이 있더라고. 드릴로 뚫러서 이것을 넘어갈까 하다가 보니까 수도배관이 있는데 수도배관 코아 뚫러놓은 사이에서 약간의 틈이 있어. 전선이 충분히 들어갈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작업을 했다 이거지. 전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제 배관을 넣어서 이렇게 이었어요. 6, 7m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마지막에 전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난연 CD관을 딱 넣었어. 댓글 지적이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시공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소방법에 걸립니다. 지적사항에 걸립니다. 오만 말이 다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갑갑한 생각을 하면은 실무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할 때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은 시공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단선 수리의 핵심은 회로를 연결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단선 수리가 됐어. 만약에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을 한다면 단선 수리가 어디서 됐는지 그걸 가서 봅시다 합니까? 안 해요. 도통시험 따닥 해보고 단선 안 났네. 단선이 수리가 됐잖아요. 그럼 도통시험에서 단선이 없어져요. 정상이라고 딱 써져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소방 공사를 할 때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유지 관리할 때는 하다 보면 단선 수리를 하면 단선에 이상 없게끔만 조치를 해줘도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공사 시공을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설령 CD관을 써서 연결했다. 현장에 보니까 CD관밖에 없어요. 그러면 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법이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야, 이런 거는 인정해 줘야지. 그런 걸 뭐 따지지도 않고 누가 묻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 못해먹고 실물 못해먹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확실히 알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안 나. 화재 감지기 조용하고 불도 안 나. 아무런 거 없어. 그럼 소방에 어떻게 돼요? 무심해져. 그렇지만은 점검해보면 무작정 지적사항이 나와. 감지기하고 유도등이 무작정 불량이 나온다 이거지. 오래되면 다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며칠 후에 또 소방업체에서 들어와서 수리할 건데 찾아왔으니까 그 플렉시블만 다시 끼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참 업무는 어쩌면 쉬운데 옆에서 찌르는 사람들 때문에 실무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마치겠습니다.